네, 2024년 7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밖에서 먹는 삼계탕 한 그릇이 참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집에서 만들면 1인분 기준으로 8,000원의 삼계탕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최근 연계와 수삼, 찹쌀, 마늘, 밤, 대파, 육수용 약재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시세를 조사했는데요. 삼계탕 4인분을 요리할 경우 전통시장 기준 재료비가 평균 32,260원 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7.5% 떨어진 셈인데요. 식당에서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17,000원에서 2만원쯤 하니까 집에선 절반 가격의 삼계탕을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삼계탕 재료비가 떨어진 건 닭고기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삼계탕 재료 가운데서도 찹쌀은 지난해보다 12.5%, 대파는 25% 가격이 올랐습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휴대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세금 일부를 감면받지만 성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류나 총포 도검류 등 위해 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코픽스가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의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5월보다 0.04%포인트 낮은 3.52%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새로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코픽스는 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한국시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들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 등이 반영됩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 청약 단지에서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민간 사업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뒤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돕는 첫 대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선수 보호 시스템이 공식으로 도입되고 서비스는 총 35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AI 심판이라 불리는 심판 보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든 체조 선수의 빠르고 복잡한 동작을 AI가 정확성을 판단해 미세한 실수도 집어냅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AI 스마트폰 체험관이 설치되는 등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인 올림픽이 AI 신기술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우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 한우협회 등과 함께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나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 행사인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플러스 등급의 등심은 100g당 7,990원에서 9,000원, 1플러스 등급 등심은 6,000원에서 7,360원으로 최대 50% 할인에 판매합니다. 제주 마라도뿐만 아니라 가파도 등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주문하면 드론으로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9일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전남 여수와 통영의 인근 섬에서 갤럭시 Z 폴드 6와 Z 플립 6 등 신제품을 드론으로 배송합니다. 모바일 기기에 대한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내 최초인데요. 이번 배송은 지자체별로 구축된 드론 이착륙 기지, 관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드론 배송은 선박 운항이 끝난 뒤에도 배송이 가능해 배송 기간이 일주일에서 하루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배송 가능 지역과 제품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나 또는 아이를 낳고 반년이 지나지 않는 모든 여성이 한부모 가족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맞춰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 시행합니다. 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출산 지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상담 기관을 통해 모든 유형의 한부모 시설을 이용 가능합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오는 25일 현지의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한식을 체험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대한체육회가 7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이며 선수단 홍보를 비롯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파리 지역 우수 한식당 5곳과 CJ 제일제당이 한식 세계화를 위해 선발한 셰프 6명이 참여해 제철 음식과 발효 음식을 주제로 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입니다. 장마철 수요가 많은 제습기 가운데 일부 제품의 성능이 광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의 제습량이 각각 18리터, 20리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측 제습량은 각각 16.9리터, 12.2리터로 실제 측정값이 더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자동 모드로 사용했을 때 실제 제습량이 제품에 표시된 제습량보다 적어 표시된 제습 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 모드 작동이 필요했습니다. 제품 성능은 캐리어와 LG전자 제품이 우수했고 풍량을 최대로 높였을 때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제품은 위니어와 LG전자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재료를 구매할 때 육류나 어패류는 가급적 나중에 사고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재료 식품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식재료는 상온식품을 시작으로 과일과 채소 같은 농산물,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육류, 가금류 같은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포장하거나 별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 도마는 채소용과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활용해야 하고요. 야외에서 구분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육류, 어패류 등을 조리할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 조리한 후 섭취해야 하는데요. 육류의 경우 중심 온도 75도씨, 어패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조리하라고 식약 처는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영유아용 방수패드 16개 제품을 안정성 시험 평가했는데요. 일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몇몇 제품에서 산성도의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제품은 약알칼리성으로 민감한 피부의 영유아에게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전 반드시 세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 평가한 제품 중 4개 제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 치수의 변화가 있었고 2개 제품은 젖은 상태에서 염료가 빠져나와 다른 제품에 위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제품 12개 중에서 4개의 부자재에서 형광 증백제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는 광고와 달리 향균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험 평가 결과는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024년 7월 셋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